네, 어느덧 우리 이번 기초 교육과정 5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제는 오토 판매사입니다. 오토 판매사 그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오토 판매사가 굉장히 중요한 직급입니다. 7개 직급 중에서 첫 번째 직급이고요. 오토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판매사라는 최초 직급이 오토로 유지가 된다는 뜻인데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애터미 직급 체계에서 직급을 달성하는 기회가 한 달 두 번 있죠. 전반기, 후반기가 자동으로 되는 것을 오토 판매사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전반기, 후반기가 오토 판매사가 된다면 소득이 200만 원이 되는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을 지칭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최초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초행길, 처음 가보는 그런 길 갈 때 내비를 찍고 가잖아요, 보통. 요즘에도 지도 펼쳐서 어떤 사거리에서 어떤 간판 나오면 우회전하고 이렇게 가신 분들 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가보는 곳은 내비를 찍죠. 그래서 처음 가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내비를 안 찍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업에 있어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모르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애터미에서 꼭 연금성 소득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목표로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 가문을 바꾸는 의사, 판사 부럽지 않은 오토 판매사입니다. 자, 의사가 된다. 자녀가 의사가 되거나 우리 형제가 의사가 되거나 혹은 내 부모님이 의사라면 그 가문은 바뀌겠죠. 그죠? 요즘에 뭐 의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성공을 한다는 보장까지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웬만한 직업보다는 훨씬 더 가문을 바꿀 만한 직업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여전하죠. 그죠?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 판매사, 이것을 우리가 의사가 되는데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 교육을 받는 그 과정이 총 11년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 11년. 무슨 대학교 4년, 뭐 대학원도 가고, 뭐 인턴 생활도 하고, 뭐 연수도 갔다 오고 뭐 이러는가 봐요. 그래서 11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11년 동안 돈을 못 벌면서 못 본 게 끝이 아니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하면서 얻어낸 것이 의사 자격증입니다. 11년 동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벌만 하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마땅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토 판매사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 11년까지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를 돈을 내면서 공부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1년은 좀 심했다. 그죠? 그러면 3달은 어떨까요? 3달. 3달 정도 교육하고 이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받는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3달까지 걸리진 않아요. 저는 이 기초교육 과정을 지금 전번 시간에 4번까지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그 기초교육 과정 5, 6, 7, 8 이 강의를 매주 듣는 걸 기다리기보다는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빨리 이 사업을 선택하고 하고 싶다면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기초교육 과정 영상이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보면 하루 만에 기초교육 과정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정말 빨리 끝내는 분들은 뭐 3일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 사업에 대한 상식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할지 말지 결정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알아보고 있는 기간은 사업을 하는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보고 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단축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토 판매사를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말씀드렸고, 또 나의 목표점인데, 목표 지점인데 이 사업 목표를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 1시간 정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분으로 줄여서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10분 만에 그 설명을 마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5분 만에 줄여서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오토 판매사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모두가 오토 판매사 강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오토 판매사가 되신 분들은 오토 판매사에 대한 설명은 1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맞아. 목표인데 사업 목표인데 내가 모르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죠. 내가 해내야 될 최종 목표입니다. 최초의 목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내야 될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문장이 뭐가 수명이냐면요. 내가 해낼 최종 목표는 오토 판매사인데 그 뒤에 있는 팀장이라는 직급, 국장, 본부장, 총장 그 이상의 직급들은 내가 해내야 될 최종 목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토 판매사가 되고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됐다는 거는 파트너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파트너가 전혀 없이 오토 판매사가 될 수는 없어요. 정말 내가 소비자만 왕창 많이 만들어서 오토 판매사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소비자들은 매출을 마음대로 올리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스폰서님께 이 날짜에 살까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기 때문에 50명, 50명의 소비자 가지고는 오토 판매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매출이 몰리잖아요. 그죠? 한쪽에 몰리고, 그 다음에 안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소비자 기반이 있고요. 또 파트너가 있었을 때 그 매출들이 안정적으로 올라오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준, 나를 밀어줬던, 나를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줬던 그 파트너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후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후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오토 판매사인데 또 오토 판매사가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를 양성한 오토 판매사가 생기겠죠. 이것이 무한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파트너로부터 또 사람이 나오겠죠. 그 사람을 오토 판매사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토 판매사를 여러 번 만들어 본 오토 판매사가 되겠죠. 그랬더니 오토 팀장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오토 국장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직급으로 넘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또 오토 판매사를 양성하다 보면 밀려서 오토 국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팀장 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오토 국장이 된다는 게 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다면 마지막 직급인 임페리얼 마스터 지게차로 10억을 떠준다는 그 임페리얼 마스터 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오토 판매사를 양성하는 오토 판매사인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내야 될 최종 목표인 거예요. 내가 오토 판매사라는 것을 이루잖아요. 그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일을 하다가 부딪혔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상담을 요청할 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 상담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내가 웬만한 경험 다 해봤고 그 경험들은 앞으로 내 파트너도 하게 될 경험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 순간에 어, 실언으로 느끼지 마시고 이것을 교육자 입장에서 앞으로 파트너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테니 내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구에 불 들어오는 방법을 알아내기까지 불이 안 들어오는 방법을 만 가지를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실패를 만 번 했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고 불이 안 들어오는 방법을 만 가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부딪히고 시행착오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순간 한숨 쉬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그것을 잘 업무일지에 기록해놓고 기억 속에 잘 넣어놨다가 교육자 입장으로서 파트너에게 그것을 잘 안내를 해주시면 파트너가 비교적 시행착오를 덜 겪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 성공을 거의 다 했다. 90% 이상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소득은 200만 원. 그런데 성공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에이 무슨 200만 원이 성공자야. 어디 가도 다 벌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은 애터미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죠. 애터미는 연금성 소득이라는 그 큰 부분을 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200만 원도 연금성으로 나오는 거랑 노동을 해서 나오는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는 이 직급 수당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위에는 후원 수당 여기 위에 있는 설명 있죠. 요거는 우리 전번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근데 직급 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전번 시간에 아예 설명 안 하고 별로 안 하고 건너갔기 때문에 조금 더 드리자면요. 회사 총 매출이 있죠. 그것은 말 그대로 회사의 전체 볼륨이에요. 매출. 그 중에서 35%를 우리에게 수당으로 풀어줍니다. 회사 총 매출의 35%. 순이익의 35%가 아니에요. 회사 총 매출 35%. 자, 그러면 곧 있으면 3조 매출이 달성될 건데, 3조 매출의 35%면 1조 정도 되죠. 1조를 회원들에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조를 정말 다 풀어주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요. 34.98%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전년도 자료들 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1조 원이 풀렸을 때 내가 그 엄청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1조 단위는 아예 그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1000억이 풀린다고 해도 대단한 건데 1조가 풀린다? 대단하죠. 그러면 나는 그 1조 중에서 연간 연봉으로 수당을 얼마 받는 것이 어울릴까요? 1조 중에서 적어도 1조 중에서 1억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1조에 대한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기로 한번 쳐보세요. 계산기가 끝까지 안 가는 계산기도 많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애터미에도 그 문제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1조가 풀리는데 그 중에서 먼저 시작한 사람들에게만 거의 대부분의 수당이 다 지급이 돼버린다면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줄 돈이 회사가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35% 중에서 반틈을 상단에 있는 사업자에게 준다면 수많은 사업자들이 나머지 반틈을 갖고 나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애터미는 전번에 하우상박 배웠죠. 근데 이 직급수당에도 그 하우상박이 들어있습니다. 회사 총 매출 PV의 20%를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차등 지급. 자, 회사 총 매출과 회사 총 매출 PV가 용어가 뭐가 다르냐면요. 회사 총 매출 PV는 그 35%를 보고 있는 거예요. 35%를 100으로 볼 때. 그것을 매출 PV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원수당의 44%를 편성하고 있고요. 직급수당 20%를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급 보너스 6%를 편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부분들이 있죠. 그 남은 부분들은 회사가 수당을 35% 이상 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하지만 그 이하로 적게 주는 것도 우리 사업자에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34.98%이 정도 주려면 그것을 후원수당에다가 43%뭐 이거를 다 줘버리는 것보다 회사가 조율을 해서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남아있는 그 부분도 후원수당으로 대체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미 그 판매사 지급수당이랑 이런 것들로 지급이 되어서 어, 모든 현금들, 35%에 해당되는 모든 현금들은 회원들에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워봤고요. 회사 총 매출 PV의 20% 중에서 지급수당이 나가는데 이 20%를 어떻게 직급자별로 분배를 하나? 7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열 마스터, 크라운, 임페리얼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초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에게 절반을 뚝 떼어서 줍니다. 세일즈 마스터끼리만 균등 분배하게 돼 있어요. 20%에서 반틈이니까 10%죠, 그죠? 이것을 최초 직급 세일즈 마스터에게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회사보다 최초 직급을 달성하여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럼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3.3%, 3.3% 이런 식으로 균등 분배하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도 3.3%,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3.3%, 샤론 로즈 마스터도 3.3%, 임페리얼 마스터도 3.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가 0.3%를 지급하거든요. 임페리얼 마스터끼리. 엄청난 돈이거든요. 0.3%만 하더라도. 제가 전에 듣기로는 1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임페리얼 마스터 직급 보너스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0.3%가 아니고 3.3%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억이 아니고 한 30억 되나요? 한 10억, 뭐 20억 정도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1억과 10억, 20억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만큼 초기 사업자들이 많이 벌어가면은 가져갈 게 없는 빵부스레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직급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세일즈 마스터보다 직급 수당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2배, 3배, 4배까지 많아지게 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너무 과열된 직급 도전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게 된 현상이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엔가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약 45만 원 정도의 직급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적전선에서 약 70에서 75만 원 정도가 적당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 그 정도로 직급 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당 30만 원 차이 때문에 무리하게 베팅을 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조금 늘어나요, 수익이. 그러나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달성했을 때 전반기 후반기를 모두 달성한다면 세일즈 마스터를 전후반기 달성할 때와 분명하게 소득이 확실하게 늘거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전후반기에 달성하면 약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 이상 되거든요. 세일즈 마스터의 2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일하기에 매우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나 드라마틱하게 3배, 4배, 10배씩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직급 수당 체계입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같은 경우는 2%죠. 그래서 약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직급 보너스가 나옵니다. 자, 프로테이지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많이 나오죠. 자, 이 정도가 돼도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죠. 하지만 3.3%씩 균등하게 직급별로 나눠주게 됐을 때, 아마 샤론 로즈 마스터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 직급 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2배 가까이.
그래서 애터미 보상 플랜에 이런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다음 직급을 자연스럽게 달성하는 방법이 우리가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것이죠. 여기 그림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자, 오토 판매사란 것은 우리가 갑자기 누가 물어보면 오토 판매사가 뭐예요?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우리가 가장 상식적인 이제 외울 수 있는 문장이라고 봤을 때는요.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연금성으로 나는 그런 애터미의 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오토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토 소비자가 좌측에 50명, 우측에 50명 이상 계보도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의 오토 판매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오토 판매사를 만들 수 있어야, 그죠? 오토 소비자를 만들 수 있어야 오토 판매사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건 이렇고요. 공식적으로 회사 교육에서 어떻게 말하냐? 스스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회원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 쇼핑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품 체험을 경험이 있고 또 그 제품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직접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스폰서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수준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수당을 이해하는 사람. 수당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애터미 제품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수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조건을 보면 거의 사업자들이 갖추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사람들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업자를 만드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오토 소비자까지 만드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 놔두고 이 새로운 일을 뛰어드는 것까지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사업을 안 하는 상태의 오토 소비자들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50명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합이 100명이잖아요. 100명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진작에 100명을 만든다는 생각은 일시당초 한 적도 없어요. 저는 이 좌우 각각 50명 저는 약 3명에서 5명 정도만 있어도 이 50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무한 단계에 배웠죠. 대수 제한이 없다는 걸 배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오토 소비자를 한 명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5명도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 한 명을 어떤 뜻을 사업자로 만든다고 하면 실패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사업을 권유했더니 사업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비전을 알고 제품 좋아하고 수당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가 소개를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서 소개를 받을 때 5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장 적게 받았을 때. 5명에서 20명을 소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200명까지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책에는. 그 한 사람 뒤에 200명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왜냐? 우리가 청첩장을 돌릴 때 내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청첩장을 돌릴 때 청첩장을 뽑아내는 그 인쇄업자에게 몇 장을 주문할지를 말하잖아요. 그때 대부분 300장에서 500장을 주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첩장을 300장에서 500장을 주문한다는 말은 내가 아는 사람이 250명 이상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개를 정말 작정하고 받는다고 하면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오토 소비자 한 명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좌측 한 명, 우측 한 명. 그죠? 넉넉 잡아 5명만 내 명단 안에서 만들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성공을 가는 데 있어서 조건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말할 줄 알고요. 그죠?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고요. 그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5명, 5명 정도만 오토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추가 소득 200만 원. 이걸 만드는 게 지금 시점에서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연금 200만 원을 만든 것도 쉽지가 않고 이 중요성 또한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는 이렇게 노후 준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교육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매스컴에도 그렇게 많이 막 떠들어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또 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노후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기존에 살던 그 패턴대로 살았을 때 노후 준비가 정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오늘 엔겔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자, 엔겔 지수가 뭐냐면 가게, 이제 소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도 사고, 뭐, 휴대폰 요금도 내고, 뭐, 이제 보험료도 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의 이제 지출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안 좋을수록 나의 소득이, 지출이 식료품에 쓰이는 비중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8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엔게이지 수가 10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0%다 먹는 데만 쓰기 때문에. 그죠? 80만 원 갖고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게이지 수 정말 극빈층은 100%까지 간다. 그럼 평균을 알아볼까요? 하위 20% 정도의 소득층이 저소득층이라고 하죠. 엔게이지 수가 약 20%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지금 소득에 내 가계 지출을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식료품을 사고 있는 그 비용을 다 합쳐봤을 때 내가 이번 달 식료품이 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20%가 되어 있다면 저소득층에 지금 속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나머지 돈들을 거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있다면 그 패턴으로 20년 정도를 산다면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엔게이지 수가 20% 정도 넘어간다면 저축을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상위 20%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것을 먹고 훨씬 더 유기농, 뭐, 그리고 3만 원 정도, 뭐, 5만 원 이렇게 이제 먹을 외식도 뭐 30만 원짜리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음식에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NGL 지수는 더 낮아져요. 10%. 자기 소득의 지출 총 지출의 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외식도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저소득층은 외식을 전혀 안 했을 때 2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2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이 엔겔 지수가 30%, 40%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50%, 그죠? 그 상태로 10년, 2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뒤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엔겔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지만 이 기준으로 내가 알리고 있는 고객이 정말 제품만 쓸 것이 아니라 이 애터미를 통해서 엔겔 지수를 낮추고 또 저축할 돈을 좀 더 늘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애터미 사업자로서 정말 연금성 소득을 만들면 엔겔 지수가 50%든 뭐 80%든 연금 소득이기 때문에 또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연금으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는 엔겔 지수가 약 50%를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퇴직 나이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60세까지 일을 한다. 근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60세였어요. 그러니까 퇴직과 동시에 사망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편이
60까지 일을 하고 퇴직하고 나서 2, 3년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노후 준비라는 걸 생각하는 게 비정상이죠. 대부분 그렇게 살다 간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 살다가 지금 서서히 서서히 바뀌어서 지금은 그때랑 너무 달라졌단 말이죠. 지금 이미 70년대 평균 수명을 넘어가신 분 있죠. 그죠? 많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줌미팅에 들어가 계신 분 중에서도 60세 넘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평균 수명이 80, 90, 그리고 저 나이 때는 100세, 또 제 이제 자녀 때가 되면 또 그 120세까지 평균 수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기존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 부모님이 이렇게 노후 준비 되고 있잖아.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처럼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입장이 많이 달라요. 여러 명의 자녀를 두는 세대였죠. 그죠? 지금 70, 80, 9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자녀가 3남매, 4남매, 6남매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노후에 대한 큰 문제가 없어요. 자녀끼리 십실반 이렇게 도와주면 부모님이 노후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한 명, 두 명 놓잖아요. 그러니까 키우는 중에 예뻐가지고 거기다가 다 쏟아부으면 그 자녀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부양하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면서 더 해주고 싶어도 조금 아껴놨다가 내 노후를 위해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애터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러면 오토 소비자를 50명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일단 매니아가 돼야 돼요. 애터미에 대한 매니아. 어, 막 제품을 보면 눈에서 하트가 띠용띠용 나와야 됩니다.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눈에서 톰과 제리 이런 거 보면 눈에서 하트 막 띠용띠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애터미 제품을 보면 하트가 나와요. 그리고 이 전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마이오피스 들어갔을 때 개보도를 정말 보는 것을 TV를 볼 것이 아니라 그 개보도를 보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쳐야 돼요. 내 개보도가 이렇게 어제보다 더 커졌네. 일주일 전에 똑같고 막 이러면은 문제가 있죠. 그죠? 자, 매니아가 돼야 돼요. 매니아만 매니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매니아가 아닌데 오토 소비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매니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토 소비자 한 명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운도 통하지 않아요, 거의. 일단 매니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을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좌우 각각 한 명요. 한 명을 만들고 나면 그 한 명으로부터 또 한 명을 만드는 거예요. 한 번부터 막 10명씩 소개받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한 명을 만든다고 보면 돼요. 그 한 명을 만들 수 있다면 한번 그 경험해봤잖아요. 그럼 되게 신기하거든요. 내가 이 애텀이라는 낯선 도구를 내가 했는데 회원가입한 것도 신기한데 내가 매니아까지 만들었고 그 매니아로부터 한 명을 소개받았다는 게 이것이 굉장히 큰 거를 시사하는 거예요. 두 명도 만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매니아가 아니면 시간이 흘러도 매니아를 만들 수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한 명으로부터 또 한 명이 나오고 그 한 명으로부터 또 소개를 받겠죠. 그죠? 그렇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 단계라서 이 기술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 대수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해도 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분들 많죠. 근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대수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자, 한 달에 두 번의 이 직급 달성 기회가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라고 있는데요. 반으로 한 달을 똑 잘라서 보면 1일에서 15일까지를 전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일에서 말일까지를 후반기라고 합니다. 그 전반기, 보름 동안 이 좌측 250만 PV, 우측 250만 PV가 달성될 때 오토 판매사라는 그 오토는 아니고요. 판매사라는 직급이 달성되고 그 달성되는 분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직급 보너스가 나와요. 그 분기에 예를 들어서 판매사가 아니라 팀장을 달성했다. 팀장은 PV로 직급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팀장은 판매사가
두 명, 두 명 나왔을 때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도 마찬가지고. 팀장이 두 명, 두 명, 그 분기에 나온다면 그 분기에 국장을 달성한 것이죠. 만약 그걸 달성 못했다면 아마 팀장 직급 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 분기마다 항상 거기에 해당되는 직급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판매사 직급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기에는 팀장 직급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국장 직급 보너스를 받았다가도 그 다음 분기에는 판매사 직급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분기마다 거기 해당되는 직급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반기 후반기를 다 판매사 유지가 되고 되는 것을 넘어서 자동으로 되는 것. 즉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기가 내가 나의 노동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됐을 때 그것을 오토 판매사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어, 연금성 소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250만 PB, 250만 PB를 자동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정말 해볼만하다.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럴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저 매출 어떻게 일으키지?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어,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는 나의 노력으로 가야 하는 수용 목표임에 동시에 어, 모든 사업의 공통점은 사업이라는 건요.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매출. 손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250만 PB, 250만 PB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게 비즈니스맨이에요. 그건 아니고 계속 그냥 요 정도 이 한 장만 사진만 딱 보내줘도 비즈니스맨은 생각을 해요. 스스로. 저 매출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지? 파트너가 한 서너 명 있으면 저 매출은 그냥 자동으로 생길 것 같은데 파트너를 어떻게 한 세 명 정도 만들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적인 성향이 너무 낮은 사람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강사가 이해시켜 줄 때까지 이해를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사업자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것을 증가시켜야 돼요, 꾸준히. 그리고 유지시켜야 돼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매출을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시스템은 뭐예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내가 없어도 어떠한 작동 원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터미 첫 직급 수당 200만 원에 이제 초점 맞춰져 있는 이유는 지금 노부부 둘이서 최저 생계를 했을 때 필요한 한 달 수익이 약 월 2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 맞춰 놓은 거고요. 이 200만 원을 평균 수명에 맞춰서 생각했을 때 약 7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노부부가 하루에 한 둘이서 짜장면 한 4그릇을 먹는다는 가정하에 한 7억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 꽃배기를 먹는다거나 짬뽕에 만두도 시켜 먹겠다 하면 이제 7억이 아니고 한 10억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물가 상승까지도 생각했을 때 그런 거고요. 물가가 무섭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자, 거기다가 나이가 들수록 치료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치료비가 점점점 많이 들고.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저 이제 노후 자금 월 200만 원보다는 좀 더 필요할 거예요.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고 하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350 정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금 생각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가 그래도 죽진 않으려면 200만 원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후에 월 소득이. 그래서 200만 원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후 상박,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매출 대비
소득을 적게 측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판매사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요. 어, 사장님들께서 국장 그림을 제가 그리라는 거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의 미니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판매사가 내가 되려면 좌우 각각 세미 판매사를 한 명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미 판매사. 세미 판매사는 보름에 150만 PV 대 150만 PV가 일어나는 사업자거든요. 그랬을 때 약 한 40만 원 정도 이상 소득이 발생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 사람을 세미 판매사라고 합니다. 어, 판매사는 한 분기에, 전반기에 250대 250만 PB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세미 판매사는 그보다 적게 150만 PB 대 150만 PB가 일어나면 되거든요. 대신 소득은 한 달에 오토 판매사의 약 반틈 정도인 100만 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미 판매사를 누굴 만들까? 그 빈칸에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세입 판매사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그 이름이 이 칸에 들어간 사람은 축복받은 거죠. 내가 세입 판매사를 만들겠다고 작심했는데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입 판매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다면 이름이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주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세미 판매사를 세미 판매사라는 이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100만 더 들어오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뭐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켜야 되거나 엄청 큰 대가 지불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도 세입 판매사 가능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세입 판매사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입 판매사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 판매사 한 명 한 명 있다면 300대 300이 되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세미 판매사는 좌우 150대 150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 좌우각과 150대 150 합치면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판매사의 조건이 250대 250을 넘은 50만 PB씩 넘은 300대 30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판매사도 넘을 뿐더러 수당이 한두 개 정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6만짜리 후원 수당이. 직급 보너스는 똑같지만 후원 수당이 있어서 한 두 개 정도 더 나오겠죠. 자, 그래서 세입 판매사 한 명 한 명 양성하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처음에 낯선 일들 있잖아요. 안 해봤던 일들,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부딪혀서 적응을 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어, 수당을 6만 원, 7만, 이렇게 6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서 수당을 늘려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부분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이비 판매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들을 세이비 판매사로 만들어주면, 도와주면, 후원을 하면 나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미 판매사는 파트너 중에서 수당을 한 보름에 2개 정도 받는 사람을 만들어내면 거의 세미 판매사의 전후반기가 달성되는 세미 판매사입니다. 수당 2개 정도 받는 사람, 그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표대로 정말 어, 설레임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6개월, 9개월 그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게 내 코드만 보고 너무 이 근시로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는 것처럼 내 코드만 보고 일을 하면요. 그렇게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내 코드만 이 수당 체계라든지 이 오토 판매사 이해했다면 내 코드만 되는 게 아니죠. 자, 300대 300 매출 일어나는 판매사는요, 후원 수당이 약 9개 정도 들어옵니다. 10개까지. 그러면 나 혼자 지금 후원 수당 10개 받아도 그게 참 재밌을 법한데,
내 파트너인 세미 판매사도 후원수당 각각 5개를 받는 거예요. 내가 200만 원이 됨으로 인해서 수당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의 파트너들도 또 수당이 12만 원 들어온, 보름에 12만 들어온 사람이 4명이나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그리고 수당 1개 들어온 사람이 또 이 파트너들 밑에 있잖아요. 한 명씩.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을 받잖아요. 내 밑에 300만 원 이상 수당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내 밑에 수당을 그만큼 받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내가 수당을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런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은 장사 개념에 아무래도 좀 편중되어서 이 사업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겠죠. 또 보험이라든지 카드 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영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더 치중이 더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의 부분도 있고 영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 사업 초반 부분에는 영업에 대한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라는 부분은 10분의 1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 정도도 차지 안 합니다. 잠시 잠깐 있을 부분이거든요. 평생 영업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업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죠? 그것이 오토 판매사가 지나고 나면 그 영업에 대한 부분이 점차 사라지게 돼요. 할 시간도 없어요. 많이. 그래서 한 20%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사업 초기에는 거의 영업이 100%죠. 그죠? 장사 영업이 100%.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파악하고 일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저는 느낌 사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느낌 사업. 자, 내가 직면한 고민들이나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어, 이 상처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랬을 때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때 내 생각만 가지고는 좋은 해답이 잘 안 나오게 되었어요. 해본 적도 없고, 그죠?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버무려 가지고 결정이 딱 나오는 건데 아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버무릴 게 없잖아요. 버무릴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그죠? 그 안에서, 내 머리 안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나오냔 말이죠. 아는 게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 안에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던 건데 왜 듣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공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들었던 강의도 왜 듣냐면요. 그 강의 안에서 해답을 얻어야 돼요. 스폰서한테 물어가지고 쪽집게식으로 딱 이렇게 해답을 얻는 거는요. 저는 별로 그 강의를 통해서 얻는 그 습관보다는 훨씬 더, 어, 질이 떨어져요. 스폰서한테 다이렉트로 듣는 것. 물론 스폰서가 좋은 답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강의를 통해서 내가 찾은, 내가 정말 와닿는 거랑 스폰서가 탁 알려줬는 건데 별로 와닿진 않는데 가르쳐줬으니까 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강의를 들을 때 그런 자세로 들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찾는 거죠. 자, 그리고 시스템 사업입니다. 어떠한 작동 원리를 통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 조직 내에서 없어지는 걸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평생 동안 나는 파트너에게 잘해주면서 끝까지 내 자리를 하면서 그렇게 있어야겠다는 그런 선한 생각도 좋지만 거기서 플러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나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없어지더라도 돌아가서 내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이 조직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보 전달 사업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에게 딱 맞는 강의를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깔았어요. 거기서 글자 크기가 작아서 글자 크기를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카카오톡 글자 크기 좀 키워줘. 라고 말해서 아들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전부 다 뭐 모를 때마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네이버에 카카오 띄우고, 자기 폰을 일단 기종을 써야겠죠.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있으니까요. 그럼 아이폰이면 아이폰 띄우고, 카카오톡 띄우고, 글자 크기, 이렇게 딱 검색하면요. 블로그에요. 수십 개가 나와요. 카카오톡에서 글자 크기를 키우는 방법.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나 아는 사람은 지식을 안 외워도 까먹었어도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방대한 지식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검색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죠? 웬만한 건요, 네이버에 다 검색하면 다 나오죠. 또, 우리 애터미 관련된 거는, 애터미에 검색하면 또 다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규에게 안내할 강의는요, 내가 직접 골라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지식 정보 전달 사업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젊은 사람한테 어떤 걸 보여주면 좋더라 하는 거 정도 기억하고 그게 필요할 때 검색할 수 있어야죠. 그죠? 검색을 못하면 그 주소 링크라도 어디다가 기록을 해놓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그 강의나 강사 이름이라도 어디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한테 이거 보여주면 정말 좋겠더라 하는 것들,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사람한테는 이런 거 보여주면 좋겠더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생각 안 하고 보면 도대체 강의를 들을 때 뭘 듣냐 말이죠. 왜 듣냐 말이에요, 강의를. 정말 그거를 들었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식 정보 전달 사업이란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돼요. 그리고 교육 사업입니다. 남을 가르칠 각오를 처음부터 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돈 되면 그때 할게요. 늦었어요.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있네. 이런 사건들이 있네. 이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교육해야겠다.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파트너가 나왔을 때 정말 초반 스타트는 좀 남들보다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렸다고 할지라도 가르치는 능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성공에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남들부터 빨리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 때도 힘들었고 왜냐?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더 어렵죠 오히려. 파트너가 생겼는데 그 파트너는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에게 맨날 부탁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의지에 따라서 조직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폰서의 힘을 빌려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사업이. 자, 그리고 파트너가 있는 신규는 더 이상 신규가 아닙니다. 내가 신규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사업을 했는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파트너가 있다면 그 신규 앞에서 더 이상 신규처럼 행동하시지 마세요. 자, 사고 치기 전에 조기 유혹에 힘쓰셔야 돼요. 미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거에 대한 교육을 다 시켜주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많이. 우리가 앞으로 할 기초교육과정 8번에 많이 나와 있죠. 자, 그 8번을 제가 지금 여러 차례로 나누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8번을 한 40분짜리 강의로 한 10개 나눠가지고요. 실제로 8차가 아니고 막 한 15차, 17차 이렇게 만들려고. 왜냐하면 많이 조육할수록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같은 20살인데 누구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냥 막 술 먹고 막 룰루랄라 놀고 막 선배들 막 잘생긴 선배들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하자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어떤 또 20살 아이는 또 같은 나이인데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 둘의 이 식은 차이가 엄청난다는 거 느끼죠. 그냥 느낄 수 있죠. 그죠? 같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신규라고 하더라도요. 파트너가 있을 때 또 내가 스폰서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일하는 사람과 항상 파트너 관점에서 따라가는 사람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토 판매사는 공무원 30년 했을 때 연금 받는 거와 비슷하고요. 10억 정도의 건물을 가진 거와 비슷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 판매사는 이 소득이 점점점 상승하죠. 오토 팀장, 오토 국장 계속 상승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억 건물이 갑자기 뭐 몇 년 지난다고 해서 15층 건물이 되거나 뭐 스스로 뭐 나무처럼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근데 이 오토 판매사는 그래서 공무원 30년 한 것보다 그 연금보다 실제로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오늘 오토 판매사 강의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